우리요. 운동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잠깐만 문제 푸시면요. 지금 배웠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잠깐 보죠. 자, 8페이지요. 3번부터 9번까지. 바로바로 옆에 답안이 붙어 있어. 채점까지 해야 돼. 3번부터 9번까지.
해소. 좋았어요. 자, 질문. 1번부터 9번까지 질문. 3번에 3번이랑 8번에 1번. 자, 3번에 3번 보시면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라고 했는데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나타내니? 아니요. 속도 아니야. 속도.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야. 자, 그러니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B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A는 이렇게 생겼어요. 쌤 저거 기호 잘못 봐서 틀렸어. 이런 개음식이. 그럼 안 풀어도 돼? 네. 8번.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물리 문제는요. 언제나 그래프 가지고 나와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가속도. 면적은 거리. 그랬을 때요. 여기에 보시면 얘 속도가 20이고요. 그리고 이거 걸린 시간 2초고요. 이거 걸린 시간 3초고요. 그리고 여기 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10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보시면 0초부터 3초까지 변이는요 라고 했는데 얘는 2초 동안은 위로 올라갔어 20m를. 그리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아래로 내려왔어 5m를. 그러니까 위로 20m 올라갔다가 아래로 5m 내려왔으니까 변이는 위쪽 방향으로 15m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0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이동한 거리는 방향 생각 안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간 거리 다 더하시면 되죠. 25m야. 되겠어? 네. 0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도요. 자, 속도 구하라고 했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뭘로 구하는 거야? 변이로 구하는 거야. 변이가 15고요.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얘는 평균 속도가 3인, 아니 평균 속도가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알겠어? 이렇게요. 그래서 변이하고 이동거리를 구분하셔서 얘기하셔야 되고요. 속도 구하라 그러면 언제나 변이로 구해야 된다. 다른 걸로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네가 배웠던 내용이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힘이다. 자, 좀 전에 했어요. 물체의 운동 상태가 안 변하는 건 힘 안 받은 거야.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건 힘 받은 거야. 맞죠? 자, 힘이 뭔데? 라고 하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힘을 받았다는 건 변한 거야. 변해야 힘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돼? 모양이나 운동 상태.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해. 그래서 이게 변해야 힘 받는 거고 안 변하면 힘 안 받는 거야. 자, 지금 칠판 힘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왜? 변한 게 없으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막 떨면서 이렇게 힘을 줘도요. 자, 여기 있는 칠판이라고 하는 물체가 안 변하면 힘을 안 받은 거고요. 그래서 변하면 힘 받은 거야. 자, 봐봐.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어요. 받았죠. 선생님이 예쁘게 보조개 생겼잖아. 그래서 손을 놓으면 탕! 선생님이 젊으니까 생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힘이라는 건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3N,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받았어. 그러면 얘는요,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의 힘으로 얼마만큼 변해야 됩니까? 네, 얘는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3N과 4N의 힘을 받으면 실제로는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다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몇 뉴턴? 7뉴턴만큼 변해서 A라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7만큼의 변화량이 생겨야 됩니다. 그 변화량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자고? 가속도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 자, 근데요. 똑같은 물체인데요. 요번에는 오른쪽으로 4뉴턴, 왼쪽으로 3뉴턴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해야 되니? 오른쪽 방향 1m.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받은 진짜 힘은 3N도 4N도 아니고 오른쪽 방향 몇 N의 힘 받은 거야? 1N 받은 거야. 선생님 이상해요. 4N 똑같고 3N 똑같은데요. 왜? 얘가 받은 진짜 힘이 여기서는 7N이고 여기서는 1N이에요? 방향. 그렇죠. 힘은 언제나 방향과 크기가 있는데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두 힘을 뭐 해야 됩니까? 더해야 진짜 힘이 나옵니다. 그 진짜 힘을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또는 합력이라고 옛날에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 힘은 그냥 아무 힘인 얘나 얘가 아니고요. 물체가 받은 진짜 힘 뭘 얘기하는 거야? 알짜 힘을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체는 알짜 힘만큼만 변합니다. 이해돼요? 이해되겠어? 희수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알짜 힘이 얼마라고요? 알짜 힘이 얼마라고요? 7N. 얘는 알짜 힘이 얼마라고요? 1N. 되겠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아이들도 감으로 때릴 수 있어. 자, 근데 꼬맹아 이거 봐. 어떤 아이가요?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받고요. 위쪽으로 3N의 힘을 받아서 둘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예요.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다른 방향을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비스듬한 방향 중에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알짜 힘을 받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자, 이렇게요. 힘을 우리가 폴스의 약자 F라고 씁니다. F1, F2, F1, F2. 됐어? 자, 오른쪽 위로 5m.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어떤 물체가 알짜 힘을 받았을 때 그 알짜 힘이 얼마야? 라고 하는 알짜 힘을 구하는 과정을 힘을 합성한다고 해요. 자, 힘을 합성하실 건데요. 합성하는 방향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알짜 힘이 진짜 힘을 구하는 방법은요. 두 힘을 더하시면 되고요. 두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3N에다가 4N을 더해서 7N이 알짜 힘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두 번째 경우 적용이요. 반대 방향. 맞아요.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럴 때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알짜 힘은요. 반드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겁니다. 그죠? 큰 힘이 F1이었고 작은 힘이 F2였으니까 4에서 3을 빼면 알짜 힘 얼마 나옵니까? 1N 나오고요. 힘의 방향은 언제나 큰 힘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1N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0도. 반대 방향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180도. 그럼 느껴봐. 똑같이 3N과 4N을 주더라도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짜 힘은 점점 뭐해지고 있니? 그렇죠. 이게 사고력입니다. 그렇다면 보면아 내가 힘을 줄 건데 4N과 3N을 이런 식으로요. 각도가 다르게 힘을 줄 거예요. 각도가 다르게 힘을 줄 거예요. 여기가 4N, 여기가 3N.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얘가 30도, 이거 60도, 90도, 120도 이렇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제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세 번째 무슨 방향이라고 하냐면 비스듬한 방향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 그럼 얘네들의 알짜 힘은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때 알짜 힘은 누가 클까요? 1번. 그렇죠. 우리가 봤어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짜 힘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요. 사이 각도가 작을수록 더 큰 힘이 만들어져요. 사이 각도가 작을수록 더 큰 힘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저는 크기만 비교하고 싶지 않고 정확한 값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비스듬한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는요. 이 두 힘의 알짜 힘은 두 힘을
두 변으로 사용하는 평행사변형 그리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 F1의 대가리에다가 F2와 평행하게 또 다른 F2를 그리고요. 그리고 F2의 대가리에다가 F1과 평행한 또 다른 선을 그으시면 평행사변형이 그려졌습니다. 되겠어?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라고요.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라고요.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맞은편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리세요. 그래서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맞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의 크기가 힘의 크기야. 대학생 길을 어떻게 보여요? 응? 대학생 길. 네. 그래서 그것도 설명할 건데 보시면 얘하고 얘를 보세요. 대각선의 크기가 갈수록 점점 뭐해지고 있니? 짧아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각도가 커질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 맞고요. 힘의 방향이 이 대각선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얘는 구할 수 있죠. 얘가 바로 얘잖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꼭지점에서 맞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화살표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인데 우리 잘 보시면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90도이죠. 그랬을 때 안을 보시면 얘는 작은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얼마라고? 5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힘이 5N이니까 얘는 5N보다 커. 얘는 5N보다 작아.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나중에 과거나 영재고 가면 배우는데요. 수선의 반례로. 그래서 연결해. 그러면 여기에 작은 직각삼각형이 있고 긴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 알아? 네.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A고 요게 30도니까 여기도 얼마니? 30도요. 너네 혹시 알아? 30도일 때 자, 세 변의 길이 비율 몇 대 몇이면? 네,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랬을 때 이 변의 실제 크기가 얼마라고? 3. 그러면 이거 얼마니? 1.5. 이거 얼마니? 1.5 루트 3. 아래가 1.5니? 아래가 1.5. 이런 씨. 알았어요. 30도가 보는 변이 제일 짧아. 1대, 2대, 루트 3이다. 선생님 근데 저거를 제곱해서 하려면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 무슨 소리야? 루트 안에 루트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저 정확한 길이를 구하려면 네, 그래서 정확한 기준 밑에 루트를 밑에 9 플러스 9 위쪽이 그러니까 제곱하면 좀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세 변 해결했죠? 네. 해결했으니까 이제 이 직각삼각형 봐야 돼. 이 직각삼각형도요.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니? 15도예요. 15도.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이 각도 15도에 해당되는 세 변의 길이 비율을 우리 모르죠? 대신에 우리 뭐 알아요? 이 직각삼각형을 자르시면 이게 15도고요.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알아요. 이게 얼마니? 4 더하기 얼마? 1.5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얼마니? 1.5. 근데 우리 직각삼각형에서요. 여기를 A, B, C라고 할 때요.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배운 적 있지? 맞아? 그러니까 A는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무슨 값? 루트. 그래서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물어봐서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값의 제곱을 하시면 요거 제곱하시면 얼마니? 16 더하기 얼마? 2.25 곱하기 3이야. 그러면 3은 15. 6.75. 얼마? 6.75. 6.75. 그래서 더하시면 얼마니? 22.75죠. 예. 네. 그래서 22.75 더하기 1.5의 제곱이 2.25죠. 예. 저거 제곱하면 16 더하기 6.75가 아니라 16 더하기 12 루트 3 더하기 6.75. 12? 아니 그거 15의 제곱. 아니, A 이쪽은. 제곱 더하기 2 어? 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그거 아니고. 그래서 삼각형은요. 긴 변의 제곱은 각각의 변의 제곱을 더한 값이랑 같아. 그게 아니라 저 B를 제곱하면 B를 제곱하면 B 제곱한 거 아니에요? 맞아. 4 더하기 1.5 루트 3. 아, 이거 16 더하기 얼마니? 6 루트 3. 6이 아니고 12 루트 3 더하기 얼마니? 6.75. 그래서 얼마 나오냐? 22
22.75 더하기 12 루트 3에다가 이거 제곱하면 얼마? 2.25 그거의 제곱을 베끼면 돼요. 되겠어? 네. 이렇게 봐. 됐어? 그래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 힘의 크기를 실제로 구하고 싶을 때는요. 사실은 이거 정리하면요. 여기를 F1, 여기를 F2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힘은 루트 F1의 제곱 더하기 F2의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건 나중에 대학 가서 쓰시면 돼요. 되겠어?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는 안 해요. 우리는 얘만 합니다. 요거 할 수 있겠지? 요건 되겠지? 되겠어? 그 정도.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뭐해진다? 합력의 크기는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져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고 그 알짜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알짜 힘을 구하는 것까지 알았는데 우리요 중학교 1학년 동안 배웠던 힘의 종류. 내 중학교 1학년 과정은 다 하고 왔잖아. 힘의 종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의 종류. 중력 새끼들아. 중력, 마찰력, 마찰력, 탄력, 탄성력, 부력 이거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력과 자기력까지 배워서 중학교 때 총 6개의 힘을 배워요. 알겠어? 그 힘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긴데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힘을 분류합니다. 자, 힘을 분류하면 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어. 알아? 꼭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자, 이 6가지 힘 중에서 꼭 붙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 그쵸. 마찰력. 또 네, 부력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탄성. 용수철의 물체가 붙어 있어야만 작용합니다. 자,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뭐 힘이? 중력, 전기력, 자기력. 맞아? 자, 이러한 힘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힘은요 방향이 있어 없어? 있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할 건데 힘에 3요소가 있다. 우리는 하나의 힘을 그냥 몇 뉴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식한 표현이고요. 자, 힘은 3가지 요소를 표현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이렇게 병이 있는데요. 똑같은 힘을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써요. 그랬더니 애새끼는 뭐합니까? 쓰러져요. 그쵸? 여기다가 힘을 똑같은 힘을 줍니다. 10뉴턴, 10뉴턴. 그럼 얘는 뭐 할까요? 다 빠져요. 그냥 가요. 그죠? 여기다가 주면 쓰러지는데 여기다가 주면은 가네. 그러면 뭐가 달라서? 힘의 뭐가 작용점. 달라서? 그쵸? 힘을 준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요. 오른쪽으로 10뉴턴의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10뉴턴의 힘을 주면 왼쪽으로 가죠. 방향. 그러니까 힘은 방향도 중요하고요. 똑같은 방향으로 10뉴턴의 힘을 줄 때와 100뉴턴의 힘을 줄 때 물체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가 힘의 크기, 힘의 방향, 그리고 뭐니? 작용점이야. 이 3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똥꼬를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작용점은 무조건 힘을 준 지점에다 찍는 거야. 되겠어? 그리고 화살표 대가리가 힘주고 있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종이에다 그리다 보니까 힘의 크기를 화살표 길이에 비례해서 그릴 수 없어서 그냥 힘은 10뉴턴이야, 100뉴턴이야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원래는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요. 알아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명아. 가장 첫 번째 마찰력. 중학교 수준을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중물수 수준까지 갑니다. 자, 마찰력. 마찰력이 뭐니? 접촉면과 접촉했을 때
반대로 작용하고. 뭐와 반대? 운동 방향. 그렇죠. 물체 운동 방향. 그러니까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이 작용하면 운동을 돕는 힘이니 방해하는 힘이니. 방해하는. 그렇죠. 그래서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요. 반드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알겠어? 그러니 이렇게 경사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 마찰력 어디로 작용해? 위로. 물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 마찰력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아가 때 배웠어. 마찰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걸 물어보고 요번에 2학기 시험 범위일 텐데, 그쵸? 자,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와 바닥 사이에 뭐여? 거칠고요. 자, 거칠수록 마찰력 운동보다 크다. 우리는 바닥의 거칠기를, 이거 중학교 때 쓰면 안 돼. 고등학교 용어야. 마찰 계수라고. 자,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를 마찰 계수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쓰고 우리는 뮤라고 읽어요. 마찰 계수를 뮤로 표현한다. 됐어? 그리고 두 번째요. 그러면 바닥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져? 또 하나. 무게. 그렇죠. 물체가 뭐 할수록? 무거울수록 마찰력 크다 그랬죠? 네. 자,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요. 자, 이거 정확하게 표현해요. 무겁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10kg짜리보다 20kg짜리가 있을 때 더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죠. 자, 이 마찰력을 만드는 건 그 물체가 바닥을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마찰력을 만듭니다. 자,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말 그대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직 항력이라고 하고요. 대문자 N으로 씁니다. 그러면 얘는 바닥을 몇 뉴턴의 힘으로 누르니? 몇 뉴턴? 그죠? 98뉴턴. 얘는 얼마? 196뉴턴.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마찰력이 2배 크겠네? 이런 얘기야. 근데 수직항력 위로 가는 거. 맞아요. 바닥을 위로 누르는 힘이기도 하고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기도 하고. 되겠어요? 네. 자, 수직 항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꼬맹아, 내가 똑같은 바닥의 거칠기에 10kg짜리 물체를요 이렇게 뉘어놓을 때도 있고요, 세워놓을 때도 있어. 마찰력 뭐가 커? 똑같아요. 그렇죠. 닿는 면적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거 두 개에 의해서만 결정되고요. 그래서 바닥과 닿는 접촉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접촉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어. 서진아, 그거 어깨에 둘러 추워 임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거칠기, 그 다음에 수직항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요. 사실은 마찰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찰력은 바닥의 거칠기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하면 돼요. 이게 마찰력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근데 꼬맹아, 마찰력의 종류 있어. 마찰력의 종류 있어. 자, 바닥에 물체가요 10kg짜리가 멈춰 있어요.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10N의 힘으로 밀었더니 애새끼 안 가. 마찰력 얼마? 자, 안 간다는 얘기는 정지죠. 정지되어 있을 때는 합력이 얼마여야 될까요? 0. 0. 그럼 마찰력이 얼마여야 될까요? 0. 예? 아니야. 합력을 0 만들려면 내가 10N의 힘으로 당기니까 마찰력 얼마여야 될까요? 10. 어느 방향?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마찰력이 10이 있어야 합력이 0이라서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자, 내가 얘가 안 가서 힘을 조금 더 많이 줄게. 20N의 힘으로 힘을 줬는데도 안 가. 이 순간 마찰력 얼마 되니? 20. 30N의 힘으로 당겼는데 그래도 안 가. 마찰력 얼마? 30. 그럼 얘는요 계속 힘을 줘도 안 갈까? 언젠가 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움직이겠죠. 되겠어?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내가
10N의 힘을 줬는데 안 가. 그래서 그랬을 때 마찰력이 얼마라고? 10이라고. 20N의 힘을 줬는데도 안 가. 그 순간 마찰력 얼마라고? 20이라고. 30N의 힘을 줬는데도 안 가. 그 순간 마찰력 얼마라고? 30이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밖에서 준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도 점점 커져. 되겠어? 자, 근데 계속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까지만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가겠죠? 자, 그 순간이 얘가 30보다 0.0000001만큼만 힘을 더 줘도 그때부터 가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까지 견딘다는 거야? 30까지만 견뎌.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그 순간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마찰력이 얼마야? 40년.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힘을 주는 동안 안 가는 모든 마찰력을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을 그 중에서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힘을 더 주는 그 순간부터 애새끼는 갑니다. 근데 신기해요. 가고 있는 동안에도 마찰력은 작용할 텐데. 되겠어? 자, 그 가고 있는 순간부터의 마찰력은 무조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훨씬 작은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 마찰력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운동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 너네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아가 때 배운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야. 되겠어? 두 번째, 정지 마찰력 중에서요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가 물체가 가면 그 순간부터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냐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정지 마찰력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측정하세요. 네가 힘을 얼마 줬는지를 재면 너의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에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방향만 반대인 것뿐입니다. 되겠어?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은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정지 마찰 계수에다 수직 항력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요.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얘요. 정지되어 있을 때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 정지 마찰 계수가 0.3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움직이고 있을 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은 0.1이라고 할 거야. 머리 있는 척해. 최대 정지 마찰력 구하고 싶어요. 정지 마찰 계수 얼마냐면 0.3에다가. 됐어? 자,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 몇 뉴턴? 몇 뉴턴? 98. 그쵸? 근데 우리 구차니까 우리끼리 중학교 동안은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하냐면 9.8로 합니다. 중3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언니 오빠들 늙어가지고 9.8 계산하기 힘들어해.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력 가속도 얼마로 하는지 아세요? 10으로 합니다. 선생님하고는 10으로 하죠. 그래서 시험 볼 때 9.8로 해. 알겠어? 자, 그럼 꼬매나 얘는 수직항력 몇 뉴턴? 100뉴턴. 이 훨씬 더 편하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얘는 정지 마찰 계수는 0.3이고요. 수직 항력이 100이야. 최대 정지 마찰력 얼마? 30. 그래서 선생님이 30이라고 준 거예요. 되겠어? 자, 운동 마찰력 구하고 싶어요. 운동 마찰 계수 얼마? 29점. 얼마? 0.1. 됐어요. 네. 수직 항력 얼마? 100. 그래서 곱하면 얼마? 10뉴턴. 그래서 10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아빠가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웠는데요. 아빠 차 앞에 어떤 아저씨가 차를 막아서 이중 주차했어요. 그럼 아빠 차가 나가려면은 앞에 있는 차를 밀어. 그래서 밀려고 나갔어요. 엄청 큰 무쏘입니다. 물려고 했는데 나 혼자 열심히 미니까 안 밀려. 아빠 안 밀려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처음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밀리기 시작하죠.
그 밀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빠 없이 나 혼자 밀어도 차가 잘 갑니다. 왜요? 처음에는 아빠랑 밀 때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밀죠. 그랬다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운동 마찰력만큼만 주면 되니까 더 쉽게 밀죠. 경사면이면 그건 다른 얘기고 이 새끼야. 평지에서 이렇다고. 알겠습니까? 죽여버린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찰력에는요, 정지 마찰력이 있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고 운동 마찰력이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마찰력은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만 배워. 그래서 10N의 힘을 당기면 마찰력 10 생겨. 20으로 당기면 마찰력도 20이야. 이렇게야. 알겠어? 그것만 배우지만 사실은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런 거 있어. 그럼 내가 이 새끼한테 50N의 힘을 준다. 얘 밀려 안 밀려? 밀리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을 줬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 30N인데 내가 50N의 힘을 줬으니까 얘 밀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움직이는 동안 물체가 받은 알자 힘을 해요. 얼마? 35. 아니요. 20m. 아니요.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무슨 마찰력이 적용이?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 몇 뉴턴이니? 10N.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마찰력이 10N 적용하지? 그럼 이 알자 힘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몇 뉴턴? 40N. 그럼 이 새끼 가속도가 얼마일까? 기억나니? 아까 가속도 질량분의 알자 힘으로 구할 수도 있다. 맞아. 얘 질량은요 10kg고요. 알자 힘이 얼마입니까? 40N. 가속도 얼마입니까? 4m가 4. 1초의 속도가 40 빨라집니다. 알겠어? 네. 괜찮아? 네. 오케이. 어렵지만 재밌지 않아? 언제가 재밌으실 거예요? 죽여버린다. 자, 이런 게 마찰력 됐어? 자, 그 다음에요. 힘 중에서요. 두 번째 힘이 있어요. 두 번째 힘이 탄성력이라는 겁니다. 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자, 두 번째 힘이 탄성력이라는 힘이에요. 탄성이 뭐야? 유지하려는 물체 원래 물체. 그죠?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이거 탄성력. 되겠어?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뭘 얘기한다? 힘을 얘기한다. 이게 탄성력이다.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내가 시간을 잘못 봤구나. 호지스한테 10분만 더 보라고 해. 자,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되돌아오려는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용수철 원래 길이가 L0. 거기다가 내가 물체를 매달아서요. 손을 서서히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얘는 계속 늘어나? 아니요.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뭘까? 멈추겠죠? 맞아요? 예. 맞아요? 자, 멈춘 이유가 뭘까요? 탄성력이랑 자, 멈췄다는 건 알자임이 얼마 됐다는 얘기야? 0. 자, 얘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예를 들어서 1kg라고 치죠. 몇 뉴턴이 힘 받니? 10뉴턴. 10뉴턴. 근데 멈춘 이유는 9.8 용수철이 이쪽 방향으로 얼마?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멈추겠죠. 그러면 10N의 힘이 될 때까지 용수철은 늘어나다가 뭐한다? 멈춘다. 되겠어? 네. 그래서 용수철은 사실은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비례하죠.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해진다? 뭐해집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이 용수철은요, 보시면 네
이 용수철은 10cm 늘어났어요. 10cm 늘어날 때 작용한 힘이 얼마냐면 16N입니다. 네, 10cm라고. 10cm. 아 예. 자, 그러면 20cm 늘어났을 때 작용하는 용수철의 탄성력은 얼마일까요? 20cm. 20N. 30cm 늘어나서 36. 자, 이때 용수철에 작용한 탄성력은 얼마일까요? 36N입니다. 용수철은 늘어나는 길이와 작용한 힘의 크기가 뭐하다? 비례한다. 비례한다.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그 뒷반을 들어가야 돼서 수업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보면아 10분만 쉬었다.